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분명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승객이 줄면서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보전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준공영제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오늘 CJB 시사공방에서는 준공영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또 말씀드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버스 공영제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행되기 전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초 1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고요. 시행된 지 지금 이제 2달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뭔지 일단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는 데 비해서 네. 교통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게 한 방법이 하나로 다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청주시에서 버스 노선의 운영권을 가지고 또 운송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 부분을 저희들 재정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개괄적으로는 그렇고요. 좀 더 첨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한번 청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이야기 위해서 청주 시내버스의 시스템의 공공성의 역사 변천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준공영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준비돼서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생소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생소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죠. 시내버스 환승제도. 환승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는 청주청원 단일화를 할 때 버스 요금을 단일화시킵니다. 즉 구간 요금을 폐지하죠. 이런 식으로 시내버스가 민간의 영역이지만 청주시의 지원으로 환승을 활성화하고 또 요금 단일화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였고 그 마지막 단계로 이번에 준공영제를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전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공영제라는 게 그 완전 공영제가 있고 또 이제 민영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그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준공영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권을 시가 사용하면서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경영권을 운송사업체를 경영하는 거는 그대로 다 수행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사실 버스 업계가 여러 이제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 좀 네네. 사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노선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이 나는 노선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외곽 지역이나 그쪽에는 노선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네. 교통 약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노선권은 청주시가 가지고 좀 적자가 거기에 이제 노선을 넣고 그럼 좀 적자가 나는 부분은 청주시가 조금 이제 보전해주는 뭐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운영 과정에서는 차후 토론 때 나오겠지만 그 이론이 지금 청주형 준공영제에 그대로 투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준공영제 관리위가 이제 청주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공영제 관리위가 노선을 확장하고 이런 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연결돼 있고 또 청주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상. 따라서 굉장히 이 복잡한 이 의사결정 경로와 교통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매우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이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서두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뭔가 이제 뒤에서 크게 뭔가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가장 그 준공영제를 얘기하는 쉬운 정의이긴 한데 그렇죠.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네네네.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는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뭐 위탁관리형 준공영제 등등이 있는데 청주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거죠. 실제 많은 분들은 노선을 관리해서 노선이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청주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에는 어느 그러한 이 지휘와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청주형 준공영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보완돼야 될 점을 어떻게 보면 네. 준공영제를 설명하면서 미리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청주 시내에 있는 버스가 조금 감축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정상 가동이 된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감축 운행을 작년에 비용 절감으로 해서 했고 준공영제를 시행한 올해도 1, 2월을 약 15% 정도 감축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일부터 이제 정상화되고 따라서 수익금도 이전 그 감차 운행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건 현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끼실 때는 버스가 조금 더 자주 오고 밀접하게 접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기초적 주권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님, 네. 이제 박동규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네. 김재수 대표님께서 뭐 노선 운영권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희들이 그 작년 7월에 협약한 협약서에 보면은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 노선 개편 권한을 청주시가 갖고 사용한다,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 그 중국경제 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하고 사무국으로 다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영제 운영과 운송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어떤 재정 지원에 대한 그 지원과 정산에 관한 거 이런 중요 의제를 심의 의결하는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그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시의원과 교통 전문가 그리고 버스업체 대표 그리고 노조 대표 등 13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사무국은 이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그런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버스 업체가 경영을 다 하고 네. 모든 노선도 다 이제 그 버스 업체가 했는데 이제 세금이 보존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청주시의 업무를 대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버스 경영과 관련된 거는 전 운송업체 대표들이 하시고 네네. 그 외에 노선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운송 수익금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벌써 그 앞서서 이제 조금 약간 그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월 청주 시내버스 이제 준공영제 시행이 된 지가 이제 2달이 넘었는데 이제 짧은 기간이라 이제 뭐 벌써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그 세금은 투입됐지만 좀 변화는 좀 더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준공영제가 시작하면은 노선이 확 뭐 많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노선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좀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일단은 뭐 김재수 대표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달 반이 됐습니다. 네. 조급하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그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짧은 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저희 우진교통만 예를 들었을 때 정시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사고가 줍니다. 사고는 곧 사회적 비용, 준공영제 예산과 연관이 돼 있죠. 네. 그 사고 비용이 대폭 줄면서 준공영제 총 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정해진 속도로 가다 보니까 급가속 급출발이 줄어들면서 연료 소모량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북운전 시내버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남북운전 이런 항의가 왔다면 지금은 거꾸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런 민원이 회사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거죠.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준공영제를 했던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의 기초적 요소들은 지금 작동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사고 또 연료 그리고 정속운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명확히 그런 효과는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늦게 가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준공영제가 됐다는데 왜 노선이 안 바뀌어? 왜 자주 안 와? 이제 이런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노선권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건 노선권이 저희 업체에 있다는 게 아니라 준공영제의 노선권은 당연히 시에 있죠. 네. 문제는 시에 주어진 노선권이 과연 준공영제 관리위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조직에 있느냐의 문제에서 벌써부터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다들 많은 분들은 준공영제 되면 노선권이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준공영제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준공영제 관리에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십니다. 관리위원회에 노선권이 있을 거라고. 예. 네. 전혀 없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청주의 준공영제는 노선관리형 그 준공영제가 아니라 그 수익금 관리형 준공영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준공영제 내부 사무국 운영 체계도 조사팀과 정산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사업권도 없고 예산도 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요? 예. 반쪽짜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강화시키든지 빠르게 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포괄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역할은 그 준공영제 관리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권은 기존에 부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현재의 준공영제 관리위는 매우 하급적인 말 그대로의 수익금 벌어오는 거 관리하고 모질라는 거 예산 받아서 채워주는 그 이상의 기능이 조례에는 보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혼란에 지금 업체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작지만 성과들이 마치 봄날에 그 냇가의 아래에 얼음 밑에 물이 흐르듯이 분명히 준공영제의 성과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노선과 시간표와 근본적 개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권한은 그 행정적으로 그 준공영제 관리위에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단일화시킬 거고 그 조직의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되지 않으면 청주형 준공영제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듣기 전에 그 관리위원회에 이제 수익금 관리 권한만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노선권 관리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 혼란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기존의 노선을 대중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노선권을. 네. 그리고 그 준공영제 관리는 조사와 정산의 기능만 딱 조례도 돼 있고 실제 부서 편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노선과 그 수익금의 그 수익 창출과 비용의 문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연관된 요소라는 거죠. 이 연관된 요소가 별개의 부서에서 각자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준공영제 관리위가 독자적 사업을 이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그 조례를 보면 그다음에 예산의 요청이나 편제권도 없고요. 따라서 그 기능은 매우 제한된 기능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빨리 교통정리를 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효율성으로 갖는데
그동안은 중국경제관리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 위원장께서 오셨으니까 빨리 이런 업무에 네. 그 지휘와 역할을 제자리를 매기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자칫 중국경제관리위는 교통과의 하부 조직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그런 조짐이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한 혼란은 시민과 노동자와 버스업계에 지금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김 대표님 말씀 이건 뭐 동의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국경제관리위원회 위치가 사실 저희 독립기구로 다 돼 있습니다. 다른데 그 6대 광역 도시의 중국경제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는 버스 운송 사업 조합 내에 그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독립기구로 다 돼 있다. 그리고 김 대표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중국경제 운영과 운송 수익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됐다고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 제가 깊게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경제관리위원회가 버스 운송 사업자님들의 어떤 의견 그리고 기사분들의 어려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관계지 뭐 하부 조직이다 뭐 이렇게 상하 관계를 따지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중국경제관리위원회 예산 관계도 독립적으로 다 저희들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예산 체계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뭐 다른 어떤 그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원회에 어떤 노선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지금 없고 수익금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노선에 대한 권한은 네. 없지만은 네네. 저희들이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고 그 시간표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이건 그 뭐 시의 어떤 명령만 따르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달 좀 넘었는데 저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버스 대표님들하고 노조라든지 이런 버스 운전 승무원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어디 하소연 뭐 맨날 시에 가서 하소연 하시잖아요. 그걸 저희들한테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해드리고 나머지는 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런 하나의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우려가 있는데 그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청주시와 협력하면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나중에는 노선 권한이 관리위원회로 올 수도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그 독립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아주 저희들이 그 청주시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의 어떤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걸 위탁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면서 아예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그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제를 원하시는 건데 아마 저희들이 그 출범한 지는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시작은 지금 아직 미비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청주시와 충분히 원활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고 하부 조직은 아니고 서로 같이 협력하는 관계다. 네, 중공인제가 이제 출범하면서 네네. 어쨌든 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 시민들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네. 그리고 또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도 그동안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중공인제가 되면서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논쟁이 네. 단순히 이 자리가 형식적인 그 어떤 그 기관의 그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로만 뭐 끝난다 하면 사실은 이 아까운 시간과 공중파가 되게 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왕 이야기가 나온 걸 좀 더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보자면 어디를 폄하하고 어디에게 문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한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이 집행되고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공영제를 안착하고 성공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출발부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될 거다라고 보는 제가 조급해서 여유로움이 없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꾸만 어긋나고 있다. 저희가 오죽하면 도리어 거꾸로 중공영제 관리위가 독립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중공영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직의 리더십, 또 중공영제 위원장님이 개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명확히 근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근거는 조례, 그거에 근거한 예산, 그거에 근거한 사업의 영역이에요. 이게 어느 것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당장에 준공영제가 훨씬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시간표 작업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건 대중교통과와 준공영제 관리위가 조직 대 조직으로서의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준공영제 관리위에 이번 근무하시는 특정인 한 분이 과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에서 시간표 업무를 맡던 분이 그냥 개인적 관계로 업무를 도와드리는 거일 뿐이에요.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중공영제 관리위가 중심을 잡고 업체 그리고 노동을 묶어서 시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전문 이 운영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점차 이런 부분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걸 교통과와 공동관리위에 고유의 업무에 협업을 오히려 주장하는 거지 지금처럼 가면 업무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모든 게 다 교통과로 갑니다. 그럼 거기 주무관이 결정하면 그거에 어떤 반론도 못하고 설득하느라고 진이 빠지고 관리위원회 권한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면은 거기서 이제 결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명확히 조직 간의 지위와 역할, 업무 체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행정적 근거로서의 조례 개정, 그리고 준공영제가 독자적인 사업, 꼭 노선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권한, 집행권 이런 걸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준공영제 관리위가 조직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서부터 다양한 그 모든 예산이 버스업계 예산으로 편법으로 편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방식의 즉 표준운송원가에 그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떠한 문제 제기가 합리적으로 토론되기보다는 이미 그 버스업계와 중공영제 체제에서 청주시의 권한관계 속에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가 묻히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미래의 희망보다는 왜 이러지? 이런 의구심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 출발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편법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어려워진다. 네. 이게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방향이 어긋나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좋은 정리입니다. 예산 운영이라든지 예산 편제라든지 이거는 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편법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공영제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5년부터 처음에 중공영제가 이제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때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김재수 대표님은 그때도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이번에 1월 1일 날 저희들이 출발한 이 중공영제에도 우리 김재수 대표님이 아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진행이 됐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걱정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협약을 하셨고 1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중공영제라는 게 일단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예산권이 없다, 이걸 하부기관이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중공영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는 그것에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조금 깊은 얘기라. 얘기의 중복인데요.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가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잘못된 시스템을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노선권은 교통과가 가져야 된다. 전문적 영역이다. 다만 우리가 합의된 게 수익금 공동관리형 중공영제라면 이 수익금의 비용 지출을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독자적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 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이걸 마련해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 시스템이 어쨌든 잘 돼야 시민들에게도 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하신 이 의견을 좀 잘 들으셔서 이제 그 반영을 하는 또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김 대표님이 장기간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체제로 다 지금 출범하게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다음 좀 논의를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드러난 우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좀 그 세금으로 그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좀 더딘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노선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뭐 한 전체 100 몇 개 중에 한 4-5개밖에 안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은 지금 상당히 기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3월 1일 날 저희들이 그 일부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동남지구 쪽에 그 버스 노선을 신설을 했고요. 또 내수 초정간에 가는 그런 노선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나머지 좀 노선 조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 버스 관리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요새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뭐 어디 출장 갈 때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동남지구를 경유하는 835번을 타고 제가 며칠 전에 낮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는데 비록 낮이라는 시간이 있지만은 한 3명, 5명 그 정도도 승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공영제가 아니고 민영이었을 경우에는 그 운송 사업자들께서 수익이 안 되는 노선에 과연 시민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신설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중공영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노선이 신설된 거다. 그리고 승객들이 얼마 없지만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좀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공영제가 되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다녀보면 중공영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역할을 더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제 주변에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버스가 좀 안전해졌다. 버스가 옛날에는 뭐 이런 업체 간의 경쟁도 하고, 그리고 그 버스 운전 승무원들께서 종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좀 더 많이 쉬고 싶으시니까 더 빨리 달리고 뭐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승객들은 불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노선 조정과 함께 이번에 어떤 휴식 시간도 좀 더 배려를 하는 그런 걸 좀 했었고, 그리고 일단 뭐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은 운전 승무원들이 근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임금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몸에서 친절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씩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은 시민들이 눈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질 개선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노선이 좀 신설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나요? 추가 노선이?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리위원회 뭐 권한이 없다 그러시지만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시민들이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크게 대규모 지금 노선 개편은 시에서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소한 그런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선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 일단 준공영제가 시작이 됐을 때 근본적인 빠른 우리가 합의를 했어도 잘못된 게 있거나 준비했어도 잘못된 게 있으면 빠르게 고쳐야 되는 것. 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 5월에 최종 합의를 보고 7월에 협약서를 썼어요. 무려 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시민들께 준공영제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게 뭐 전혀 없이 네. 진행이 됐죠. 지금 준공영제 그러면 노선권이 같기 때문에 노선의 편리함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531인가요? 말씀하신 게 835번. 835. 네. 예, 저희 집 앞을 지납니다. 네. 그 방서지구를 지나는데 언뜻 보면 그 노선이 생긴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투입되는 시내버스는 어디냐 다른 노선에서 빼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랫돌께서 윗돌을 막는 이런 식의 노선 개편은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고 막 이런 데는 조용한 데 동네 걸 빼다가 여기를 넣어주고 이런 식의 저는 교통행정이 돼서는 언젠가는 시민들께서 이러한 이 진면목을 알 거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노선을 하게 되면 버스가 증차돼야 되고 인력이 채용되고 예산이 막 많이 드는 거죠. 저는 작년 하반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 그 당시 교통과와 논쟁을 할 때 마치 준공영제가 되면 여기저기 노선을 막 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돈은 또 안 든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그 모순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노선을 놔두고 사실은 추가를 하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원래 있는 노선을 원래 있는 노선 중에서 빼서 위에다가 바꾸면 그런 노선을 거죠. 네네. 청주와 문의를 하루에 10대가 다녀요. 네. 그럼 여기를 한 대를 빼서 다른 데 배치를 해요, 노선을. 그럼 문의분들은 또는 그 노선에 사시는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20분에만 올 차가 30분 기다려오는 거거든요. 준공영제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의 핵심은 준공영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후유증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래서 준공영제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준공영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공감 그리고 준비의 철저함 이런 것들을 네. 대중교통과와 그리고 이제 책임자이신 그 준공영제 관리위와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이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일단 노선이라는 건 그 노선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노선을 재조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노선권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도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네네. 저희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동부종점에서 여기까지 사직사거리까지 오는데 한 30분 남짓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내버스를 타보시면 알지만은 하차 태클을 하게 됩니다. 카드를 다시 하차할 때도 태클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노선을 조정할 때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그 생활 패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 그리고 시민 불편 여론이 들어오면은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일부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구간 거를 조금 빼서 다시 노선을 신설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정에 관해서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뭐 다시 증차를 한다든지 기사를 다시 채용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출범하자마자 또 재정 지원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시면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그 근본적인 대수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차태그 하면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통량과 승객의 흐름, 집산과 이합 집산을 이렇게 빅데이터로 객관화시켜서 하는 노선 개편은
약 앞으로 1년 반 내에서 2년 후에는 이제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이의 과정에서 네. 저희가 되게 현명히 대처해야 된다. 그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그거 정할 때도 버스 업체에서도 좀 의견을 반영하지 않나요? 의견을 안 내나요? 그러니까 물론 권한은 있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쉬움이죠. 몇십 년 동안 이 버스업계 민영체제를 운영하면서 한계도 있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이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모든 이 육개사와 이 주무부서 간의 모든 대화가 딱 단절되고 일방적 명령과 이 지시와 하달 체계로 운영되는 거에 이미 우려도 우리 박 위원장님께 표현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 진짜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노선권은 청주시에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버스 업계가 이제 벌써 수십 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잘 반영해서 그 의견으로 이제 결론이 나겠구나. 근데 이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월 네. 2일부터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그런 그 아쉬운 거 그리고 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운전 승무원들이 어떤 노선을 다니면서 버스 승객의 많고 적음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송업계는 그 대표님을 비롯한 6개사의 대표들 뭐 거의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 그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힘은 미약하지만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 조정이라든지 노선에 관한 거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감사합니다. 사실 그 3월 초에 지금 임명이 되셔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또 단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이 또 얘기를 들으시고 네.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소통할 건 소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시스템 미비를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시민들은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뭐 거기까지 또 이해를 하는 것도 또 힘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중공영제 시작됐으니 세금은 투입되고 그러면 좀 시민들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럼 눈에 띄는 변화들이 지금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조금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좀 변하겠구나. 예. 네네. 운전 승무원들의 어떤 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네네. 상당히 친절한 모습으로 다 변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버스업계가 진짜 저 자생력을 잃을 정도로 다 경영난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중고영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임금을 보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어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몸으로 가서 행동으로 가면은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노선권에 대한 뭐 서로 시가 있느냐 관리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공영제 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노선을 좀 조정하거나 노선을 좀 신설할 때는 버스업계에서 상당히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더 줘야 된다. 보조금을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쉽게 서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앞으로 보장될 수 있다. 물론 뭐 중고영제가 된다 해서 금방 뭐가 대폭적으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게 작은 게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진짜 친절하고 편리해졌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대표적으로 이제 노선의 변화 그리고 이제 운전 그 기사의 친절. 근데 사실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 계획한 게 바로 이제 준비 과정이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7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에서 이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아까 뭐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만 노선권은 저는 교통과에 있는 게 맞다. 우리는 수익 공동관리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 준공영제 관리위는 수익금 위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로 하나로 보이는 거죠. 네. 이 하나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첫 출발 때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첫 출발을 제대로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지녀야 될 보편적 노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것, 우리가 획득하는 것, 즉 사고가 저희 우진교통으로 예를 들면 건수 또는 그 금액 대비 전년도 대비 약 40%가 줍니다. 아, 사고가 많이 줄었다. 예. 사고가 준다는 건 결국 이게 다 사고 비용이 시가 이제 향후 3년간 책임을 지는데 시의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연료비가 또 역시 한 30% 이상 줍니다. 시내버스의 제조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연료비인데 무려 2달 동안 약 40%가 줍니다. 그러니까 급가속과 이런 걸 안 하면서 사고와 이 연료가 주는 거는 결국 사회적 비용도 줄이지만 청주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됐는데 왜 뭐 변한 게 특별히 없다 이렇게 느꼈던 건 저는 가시적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청주시가 준비 부족으로 충분히 시행해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이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이 안정화된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악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거북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국가 인권에 올라가야 될 그러한 사안까지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상호 존중 속에서 준공영제의 성과를 좀 같이 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위아래에 지시와 이거를 수행하는 체계로만 자꾸 상하 체계로만 이렇게 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결합.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민영의 장점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점만 자꾸 결합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우려가 쓸모없는 거였다라는 걸 좀 조만간에 그 입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찌됐든 준공영제가 조급하게 결정 내릴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히 성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이제 여러 시각,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부분 몇 가지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세금 부분이에요. 그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매년 그 청주시가 자치단체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액수가 다른 지역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1년에 550억 원인가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운송 수익금이 늘어나면은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승객 감소에 그런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파트를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앞에 녹색, 노란 색깔 그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고 또 어떤 20대 청년들도 그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타가지고 버스 승강장 두세 정류장 이상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버스를 타실 분들인데 승객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뭐 휴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계를 보면은 운송 수익금이 한 30% 정도가 저희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운송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재정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시내버스가 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송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럼 뭐 시내버스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자구책을 저희들이 우선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송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네. 아까 그 550억 정도 계속 그 소유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객관적으로 좀 정확히 그 확인을 하자면 네. 2019년도가 320억대, 작년도가 430억대. 이제 올해가 이제 또 한 550억대로 추산됩니다. 올해 건 이제 추정치죠. 청주시가 지원하는 그 액수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작년 2019년도에 320억, 작년도 430억의 내역을 봐야 됩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주형 준공영제가 의 역사성, 즉 환승, 또 요금 단일화. 여기 이 돈의 60%는 그의 재정에 상응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 여러분께서 환승으로 값싸게 이용하시고, 구간요금을 안 내는 대신 청주시가 담보하는 액수가 약 예를 들어 작년 400억이라면 이거의 60%는 네. 그 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이 적자를 보조해 주신 거는 이거의 약 절반 되는 200억이다. 물론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도에는 감찰했으니까 430억에서 끝났지만 올해는 감찰 안 하고 이제 3월부터 전체 차량을 다 가동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그 코로나 국면이 획기적으로 반전되지 않는 이상은 550억 정도의 그 재정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여전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아주 돈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가 보존해 주는 거지, 그것이 버스업계에 배를 불리거나 버스업계 부당이득이거나 이런 돈은 아니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셔서 그 연장선으로 이제 이 세금으로 이제 보전을 해주면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업계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좀 세금으로 보존이 되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 우려된다.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청주형 준공영제의 특징은 네네.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버스업계 방만한 경영, 어떤 배만 불린다, 그거는 상당히 오해가 간 그런 말씀들이고요. 저희들이 그 재정 투명성을 해서 그 표준 희계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희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네. 버스 회사들이 다 공동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외부 감사를 하는 거를 의무사항으로 다 저희들이 넣습니다.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광역 도시의 준공영제에서는 대표이사의 친족들이 채용이 돼서 또 인건비에 많은 또 누수가 생겼는데 저희는 네. 그걸 아주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타이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타이어도 저희들이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운전 승무원을 채용을 할 때 저희들이 공고하고 면접 후에는 저희들이 공동관리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같이 경영과 재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그런 확보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 이 프로그램이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주형 준공영제를 놓고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청주보다 더 큰 기초단체도 왜 이걸 제대로 못하느냐.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경제 체력이 있어야만 이게 그 준공영제라는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청주는 어려운 조건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신 겁니다. 청주시 관계자와 이 결단을 내려주신 청주시정을 이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단돈 1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방금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보다 2배, 3배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겹겹이 싸놨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싸놔서 이거에 짓눌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우진교통 같은 경우 회계감사만 연간 3번 받습니다. 네. 자체 회계감사, 우리는 저희 우진교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감사, 시청감사.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만든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재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세금을 투자한다면 이 재정은 얼마나 건강하게 쓰일 건가, 즉 적재적소에 쓰이는가. 두 번째는 투명하게 쓰일 건가. 이 양자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들 예산 걱정을 해서 버스업체 배만 불리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정말 사용돼야 될 돈이 사용되지 않고 차별받고,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리어 너희 청주시는 버스업체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 우리가 할게 이렇게 가져오면서 거꾸로 중고형제 관리에는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즉 중고형제가 공공성과 민간의 장점이 결합된 건데, 민간은 모두 부정성으로만 딱 차치하고 공공성으로만 모든 걸 풀려고 하니까 지금 막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꾸로 합의된 것도 못 지키는, 거꾸로 시가 못 지키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는 투명성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쓰이느냐, 그리고 이 돈의 혜택이 시민에게 가게 쓰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철저하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쓰이는 과정에서 부정비리의 문제, 이거는 시스템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너무도 완벽히 돼 있다. 그러나 이 완벽히 돼 있다고 해서 부정비리가 없을 수 있겠냐. 국가 시스템도 뭐 얼마든지 그런 게 생기는데 왜 이게 안 생기겠어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감사권과 징계권,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일 제가 이렇게 이 토론회를 오면서도 무거웠던 건, 마치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이 돈으로 버스업체 배불리는 그런 문구들을, 그런 또 주변의 인터뷰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절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진교통이 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알겠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만든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재정은 잘 관리될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되면 어쨌든 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이제 버스 관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영이라는 건 사실 조금 좀 자구 노력, 그러니까 경영 능력을 발휘하려면 좀 자율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좀 공공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자구 노력이나 어떤 경영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버스 업체가 조금 발전하는데 좀 더디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되게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까 박 위원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민간의 효율성의 결합.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 표준운송원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시가 보조를 해주는데, 표준운송원가는 공공성에 기초한 균등성, 평등성인 거죠. 적어도 각 회사마다 이래저래 방만하게 하지 말고 최소 이런 균등한 조건이니까 이런 균등한 수준에서 운영하라.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등한 표준성 아래에서는, 균등성 내에서는 각 회사가 민간의 효율성,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이게 준공영제 돈의 원리고 구조의 원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두 달간의 표준운송원가 논쟁을 보면 이 근본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냥 모든 걸 다 예전에 실적에 의거해서 표준화는 없어지고, 막 이런 논쟁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3년간 우리는 뭘 논쟁했지? 근데 이러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정말 청주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합의된 대로 하자. 그리고 합의된 정신, 준공영제 철학을 철저히 실현하자. 그거는 양장점의 결합인데 거꾸로 지금은 단점의 결합이고, 어느 한 방향이 다른 방향까지 이렇게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전체 틀이나 이런 건 잘 잡혔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시스템 조율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거는 관리위원장님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그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1분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중공영제는 저희들이 뭐 많은 시간과 네. 노력과 그런 것 투자를 통해서 지금 어렵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달 남짓 출범을 했는데 뭐 미흡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적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그 버스 업계, 시, 저희들 관리위원회가 서로 이해 관련인들이 조금씩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같이 좀 어쨌든 중공영제를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청주시하고 운수업계와 어떤 그 협업,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확연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조급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희 중공영제가 성공해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교통의 질이, 서비스의 질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기를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김재수 대표님. 네. 청주형 준공영제가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기쁜 시스템의 도입은 청주시 이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관계자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은 정말로 좋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은 보답할 예정입니다. 그걸 대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까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준공영제 안착을 하려면 이번 위원장님이 오셨듯이 위원장님의 개인 리더십과 준공영제라는 준공영제 관리위에 조직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와 업체와 노동자들과 협업 시스템 또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대로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업체 또 노동자의 한 명으로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자주관리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네. 준공영제가 꼭 안착돼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기대와 우려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또 하루빨리 불식이 되고 또 줄어들고 또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준공영제가 되기를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박동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장,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